네, 안녕하십니까. 강남성연구소의 수신쌤, 곰쌤입니다. 안녕. 자, 이제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쵸? 이제 빨리 이제 보는 학교들은 지금 14일, 그쵸? 14일, 대원외고가 14일인가 18일 그때쯤 보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25일 이후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 오늘이 벌써 10일이니까 한 일주일밖에 안 남은 학생들도 있을 거고, 한 2주 정도, 좀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요. 어쨌든, 막바지까지 좀 최선을 다하셔서, 고등학교 들어와서 보는 첫 시험이잖아요. 첫 중간고사. 그쵸? 좋은 결과가 있기를 수신쌤은 정말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문제를 좀 풀 건데, 오늘 이제 풀 문제가 이제 9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13번까지를 다 못 풀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좀 끊고, 뒤에 이제 12번, 13번 문제, 얘네들은 이제 다음 강에 좀 짧게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내용이 좀 할 얘기가 좀 많아서 그래. 아시겠죠? 자, 칠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컨센트레이트. 자, 일단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연립방정식을 만족시켜준 xy에 대해서 절대값 x, 그 다음에 절대값 y의 어떤 합을 구하십시오. 이 얘기죠, 지금. 자, 일단 이것부터 좀 생각하세요. 연립방정식은 그 아무리 복잡한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풀이법이 뭐냐면, 얘는 가감법. 이것만 정확하게 좀 기억하세요. 가감법. 연립방정식의 풀이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대학교 가야 될 때 써야 된다. 그래서 대입법. 가감하게 풀어라. 그래서 가감법. 대학교 갈 때 풀어라. 그래서 대입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가면 어떤 조작에 의한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어떤 전형적인 어떤 그런 문제의 어떤 그 파해법은 아니고,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좀 스킬로 좀 터득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는 가지면 안 되겠다. 정석적인 느낌에서는 좀 빼자 이거죠, 지금. 아시겠죠? 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가감법. 가감하게 풀어라. 그래서 가감법. 그 다음에 대입법. 대학교 갈 때 풀어라. 대입법.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웬만한 연립방정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전혀 당황하거나 쫄거나 엠브레스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바로 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첫 번째 식을 보니까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얘는 뭐라고? 5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x 빼기 y는 뭐라고? 3이라고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아,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x에 대한 절대값과 y에 대한 절대값. 이 두 가지만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결국은 x값, y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응? 맞죠? 뭐라고요? 연립방정식을 가감법 혹은 대입법을 통해서 이 x값, y값을 구하라. 이 얘기예요. 별거 없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쵸? 그럼 뭐 할 거야? 이거 가감법 할 거야? 가감하게 풀어라. 가감법이 뭔지 알죠? 더할까, 뺄까.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을 적당히 더하거나 빼서 만들어내는 거. 근데 이건 더하거나 빼더라도 2차, 2차, 1차, 1차니까 서로 상쇄시키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쵸? 좀 또이또이한 게 있어야 되잖아. 그쵸? 또이또이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응? 대입법. 그죠? 대학교 갈 때. 여러분 대학교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다. 그래서 대입법을 쓰겠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식을 1번식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식을 2번식이라고 치면, 2번식을 좀 살짝 변형시켜서 얘는 x는 마이너스 y를 좌변에서 우변으로 넘기자. 그럼 얘는 y 더하기 3. 이렇게 딱 변형이 되겠죠. 그래. x는 y 더하기 3이야. 그러면 나는 이 자식을 어디다 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1번식에다가 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하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지금? 그래, y 더하기 3을 x에다 넣으세요. 그러면, 자, y 더하기 3에, 자, 제곱 나올 거고, 플러스 y 제곱은 5다. 이거죠. 전개합니다. 그럼 y 제곱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6y 나올 거고, 플러스 9가 나오고, 여기도 y 제곱 있네? 그럼 여기는 이제 2y 제곱으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5가 있네? 아, 그래? 그럼 여기는 9랑은 요 놈은 4로 이렇게 싹 해서 변하겠다. 이거죠. 됐나요? 이해됐나요, 지금? 됐네. 그럼 이제 양변을 2로 나눠버리면 얘는 y제곱 더하기 3y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플러스 2와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니까 결과적으로 y는 얼마다? 아, y는 마이너스 2다. 또 혹은 y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겠다 이거죠. 됐네. 이게 답이에요? 아니죠. 얘를 다시 여기다가 넣으셔야 되죠. 따라서 y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버리면 x값은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1. 아, 이걸 순수쌍으로 나타내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아,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는 2,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 이거죠.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x에다 절대값 씌우고 y에다 절대값 씌우고 그걸 더하라 이랬으니까, 여기다 절대값 씌워봤자 어차피 1이고 여기다 절대값 씌워봤자 어차피 2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야? 3. 여기다 절대값 씌워봤자 어차피 2이고 여기다 절대값 씌워봤자 어차피 1이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야? 3. 아, 이런 경우나 답은 똑같더라. 그래서 답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특히 이제 뭐 뒷부분에 가면 뭐 공통근도 나오고 뭐 양의 정수근, 음의 정수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좀 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어떤 그 기본적인 개념보다 가감법 그리고 대입법 이 두 가지만 좀 정확하게 좀 짚고 든든한 무기, 내 뒤에 있는 든든한 무기, 가감법, 대입법 이 두 개를 좀 확실하게 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9회 이번엔 오른쪽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회 오른쪽 문제. 좋아요. 좋아요. 자, 연립방정식의 해를 x는 a, y는 b다 라고 합니다. 자, 또 집중하셔서 또 가는 겁니다. 자, x제곱 빼기 5xy 더하기 6y제곱은 0. 자, x제곱 빼기 5xy 더하기 6y 제곱은 0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어요. 또 얘도 연립방정식이에요. 연립방정식인데 좀 복잡해 보이죠? 얘는 좀 그쵸? 아우 여기도 막 1차식도 있고 여기 x와 y가 곱해져서 있는 식도 있고 여기는 2차고 2차고 여기도 2차고 아우 이거 어떻게 풀어 뭐 이런 느낌이 좀 드실 텐데 쫄지 마세요. 돈 쫄. 돈 엠블러스드, 돈 당황. 어떻게 한다? 연립방정식 어떻게 푼다? 가감법 혹은 대입법.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이거죠. 그쵸? 그럼 가감법을 쓰면 되겠네. 혹은 대입법을 쓰면 되겠네. 근데 가감법을 하려고 그랬더니 자 보세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더해버리면 당연히 x에 관한 2차식 여기도 y 관한 2차식 나오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좀 복잡하죠. 그렇다고 뭐 대입법을 하려고 그랬더니 y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0 해서 여기다 넣으려고 해도 여기도 y값 때문에 좀 껄쩍지근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좀 유심히 쳐다보세요. 응? 유심히. 본격적으로, honest 하게 한번 유심하게 한번 쳐다보세요. 아이씨, 못한가, 단가, 이럴 텐데, 이 윗줄, 아랫줄은 딱 보면, 이거 원해방정식이네. 중점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이 원해방정식. 뭐 이 정도도 보일 것 같고, 윗줄을 가만히 쳐다보면은, 어머? 이거 혹시, 저기요. 혹시 인수분해 안 되나요? 이런 느낌이 들어야죠. 나만 되나? 인수분해 돼야 되잖아요, 이거 지금. 그쵸? 와, 야, 얘는 딱 보니까 마이너스 4y와 마이너스 2y가 두 개가 곱해져서 플러스 6y 제곱이 되고, 그 다음 두 개가 더해져서 마이너스 5y가 딱 되니까, 아, 맞네. 따라서 얘는 인수분해가 얘는 x 빼기 3y, 그 다음 x 빼기 2y는 0,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아, 그래? 그럼 x는 얼마라는 얘기? x는 3y 거나 혹은 x는 몇 y? 2y 거나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식에서 알려준 건 야 x는 3y야 혹은 x는 2y야 이렇게 알려준 거를 돌려서 얘기한 거죠 지금. 그쵸? 그러니까 이 결국은 얘를 여기다가 대입 혹은 얘를 여기다가 대입 대입을 해서 우리가 또 식을 하나를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그쵸? 결국 대입법이네. 그렇잖아요. 가감법 아니면 대입법이라니까? 자, x 대신에 3y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럼 여기는 9y 제곱이 나오고 더하기 y 제곱은 얘는 10이니까 결국 10y 제곱은 얘는 10이 나오고 양변을 10으로 없애버리면 1이 될 거고 따라서 y는 얼마 나온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 그럼 y가 1이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x는 얼마예요? 3.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쓰면 3, 1. 혹은 y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x는 얼마요? 마이너스 3.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x, y에 대한 순서상이 나올 수 있겠다 이거죠. 이해됐죠? 그 다음 얘도 풀어야지 얘도. 얘 남겨두면 안 되잖아요. 자, x는 2y 여기에 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4x제곱, 4y제곱, 그 다음 y제곱이니까 여기는 5y제곱. 좌변은 5y제곱은 10이니까 결국엔 얘는 5로 나눠버리면 2가 돼서 y제곱은 2니까 y값은 얼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 그래? 따라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겠구나 이거죠. 그러면 y가 루트이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x는 얼마? 2 루트 2. 이것도 역시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해서 그 다음 y가 마이너스 루트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또 얘는 마이너스 2 루트 2. 얘는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해가 총 몇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4개가 나온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아이씨 왜 4개나 나오고 난리야. 이런 느낌이실지도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그때 나오는 x값과 y값들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십시오 이거죠 지금. 그쵸? 그러면은 x값과 y값 더해주면 얘는 4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최대값 구하니까 얘는 벌써 탈락.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3 루트 2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3 루트 2가 되고 얘는 얼마야? 3 안으로 들어가면 9니까 9, 2, 18 루트 18이죠. 루트 18은 루트 16 4가 루트 16이니까 얘보다 크니까 결국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3 루트 2가 된다 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지금? 어렵지
않아요? 좋습니다. 자. 자, 그 다음 이제 10번 문제를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는 여러분들 살포시 좀, 스타 표시를 좀 하나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표시? 스타 표시, 별 표시. 별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거는 별표 하나 치시고.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잘 보세요.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골치가 아파. 그냥 적당히 가감법하거나 적당히 대입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쵸? 왜냐면 대입법을 하려고 그래도 뭐 한 문자에 관해서 치환을 해가지고 걔를 갖다 바꿔서 넣어야 되는데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그냥 가감법 더하자고 하니까 뭐 이게 뭐 어쩌자는 거야. 그냥 더해버리면 여기는 3x 어쩌고 저쩌고 여기도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안 나와요. 그쵸? 그쵸?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당히 개수를 맞춰서 가감법을 한다. 뭐라고요? 적당히 뭘 맞춰? 개수를 맞춰서 가감법을 진행한다. 응? 적당히 개수를 뭔 말이야? 이러겠죠. 그쵸? 지금 잘 보세요.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여긴 x제곱의 개수가 2죠. 그쵸? 그러니까 얘를 2로 만들거나,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을 2배 하거나, 혹은 잘 보세요. 여기는 xy의 개수가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xy의 개수가 3이죠. 그럼 여기는 2고 여기는 3이니까 여기다 3배하면 여긴 6이 되고 여긴 2배하면 여기도 6이 되죠. xy의 개수를 맞추거나, 혹은 y제곱의 개수를, 여긴 3이니까 여기는 물론 마이너스 3이지만 여기다 3배하면은 플러스 3이 돼서 2개 더하면 0 되니까 밑에 거에다 3배하거나, 혹은 3과 5의 최소 공배수 15니까 위에 있는 식에다 3배하고 아래 있는 식에다 5배해서 상수를 맞추거나. 그쵸? 이해됐어요 지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개수를 맞춰서 한 문자 혹은 한 문자가 아닌 한 숫자, 상수를 소거시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식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때는 뭘 하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어떤 2차식에 관련된 식 나오고 상수항 나오고 2차식에 관련된 나오고 상수항 나오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요 상수항을 맞춰서 풀면 거의 대부분이 다 풀리더라라는 느낌을 저는 경험적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체득하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엄하게 그냥 이 개수, 2차항 개수 혹은 xy의 개수, 물론 xy의 개수 맞춰서 풀 때도 있지만 보통 상수항을 소거시켜버리면 이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왜? 문제를 만든 출제자들이 보통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틀렸네. 이거는 무연근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미적분 2에서 배우나? 기하 벡터에서 배우다? 문과 친구들은 만날 일이 없나?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과 친구들은 요게 이제 무연근이라는 개념으로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좀 배우게 돼요. 어쨌든 자, 이거는 이제 모순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얘는 해가 될 수가 없고 오직 x, y의 해는 뭐가밖에 없다? 이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 다음 문제 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마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구나. 뭔 마지막 문제야. 왜 이렇게 수업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해.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아니고 자, 10번의 오른쪽 문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계속 지금 연립방정식에 관해서 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렵지 않죠? 지금 그쵸?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직 가감법과 대입법만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 이제 11번 정도 돼야지, 공통근 이러면서 이제 11번, 있는 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11번 문제가 좀 어렵고, 왜 11번의 왼쪽에 11번 하나밖에 없는데, 그쵸? 그 다음에 이제 12번, 13번 문제 얘네들이 좀 많이 어려서 얘네들은 제가 좀 다음 시간에 좀 할 거고요. 자, 10번의 오른쪽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가면, 자, 또 연립방정식에 오랜만에 낭랑보이스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연립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는 0.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 더하기 y는 2의 해를 구하여라. 자, 이게 문제죠. 자, 일단 풀어야 되는데 가감법 혹은 대입법이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어머 잠깐만, 여기 this is x제곱 y제곱, this is x제곱 y제곱,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버리면 2차식이 싹 날아가네. 이런 느낌이 확 와야 돼. 와닿아야 돼요. 와닿고 있니? 민철아? 성철아? 가람아? 응? 와닿고 있지? 자, 와닿고 있다. 자, 그러면 자,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버리자 이거죠. 그래. 위에 거에서 아래 거에다 쫙 빼버리자 이거죠. 굳이 또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다 망합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애들이 꼭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가지고 뭔가 좀 더 머리 쓰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계산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수순대로 그대로 하세요. 자, 나중에 마이너스만 보정해주면 되잖아요. 자, x제곱에서 x제곱 빼니까 이거 날라가고, y제곱에서 y제곱 날라가니까 이거 날라가고, 2x에서 x를 빼니까 여기는 x가 나올 거고, 여긴 0에서 빼기 y니까 여긴 빼기 y가 나올 거고, 얘는 얼마가 나온다? 0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식이 하나가 나왔네요. 그래?
그럼 여기 마이너스 y를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x는 y 빼기 2 이렇게 해서 식이 나왔죠. 아, 참, 가람아. 시험 만점 받은 거 축하해. 아유, 참. 자, 어쨌든. 자, x는 y 빼기 2예요. 그럼 얘를 갖다가 다시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네. 그럼 y에 가는 식이 나오니까, x값, y값 다 구할 수 있겠네요. 그쵸? 이해되죠, 지금? 자, x 대신에 y 빼기 1을 여기다가 집어 넣겠습니다. 그러면 y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2x인데 x 대신에 y 빼기 2는 0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죠 지금?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뺀 다음에 나온 이 식을 좀 정리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했다 이겁니다. x에다가. 그렇죠? 자, 그럼 정리해버리면 얘는 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나올 거고 정직하게 풀어요. y 제곱 더하기 2y 빼기 4는 또 0. 아, 됐다. 그래. 그러면 얘랑 얘는 날아가네. 그렇죠? 플러스 4, 마이너스 4 날라가고 그 다음 y제곱이 2개, 자 2y 제곱 하나 나오고 그 다음 마이너스 4y 플러스 2y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y는 0. 양변을 2로 나눠버리면 결국 y제곱 빼기 y는 0이 나오고 얘는 y로 묶어버리면 y 빼기 1은 0. 따라서 y는 얼마다? 아하, y는 0 혹은 y는 1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네요. y가 0이야. 그럼 y가 0이면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요. y가 0이면 x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해가 또 나오고요. 그 다음 y가 1이야. 따닥따닥 1 넣어버리면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해서 해가 나왔다 이거죠. 답 맞나? 왜 이렇게 쉬워? 어머, 맞네요. 아이고야, 쉽다. 그쵸? 어렵지 않죠, 지금. 그쵸? 뭐예요, 다? 가관법, 대입법. 요걸로 그냥 다 정리가 된다. 이거죠. 좋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문제. 자, 11쪽에 드디어 11번, 필수예제 11번인데 이 문제가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큰 코 다쳐요. 선생님, 전 코가 작은데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뭐 도치 드립도 아니고 말이야. 도우 드립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오직 드립은 선생님만 하는 걸로. 자, 어쨌든 자, 필수예제 11번에 다음 두 2차 방정식 공통근을 갖도록 하는 a의 값을 정하여라, 뭐 구하여라 이건데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밑에 있는 문제들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밑에 있는 문제도 풀고 답이랑 좀 맞춰서 좀 이상한데 그럼 질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두 2차 방정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얘와 얘인데 이 2차 방정식이 뭘 가지라고요? 지금 공통근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여기 근이 얘가 뭐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다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 감마가 있고 여기 시그마가 있다라고 치면 여기에도 근이고 여기에도 근인 놈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여기에도 근이고 여기에도 근인 놈이 있다라는 거.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기 근 2개, 여기도 근 2개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 한 놈은 여기에도 양다리야. 여기에도 근이고 여기에도 근인 거예요. 그쵸? 아, 그래? 그러면 그 양다리가 잠깐만 혹시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지 않나요? 왜? 여기 있는 두 근이 여기 있는 두 근과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 근 모두 같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두 근 모두 같아 버릴 수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식과 이 식이 어때야 돼? 완전히 같으면 되죠. 이 식과 이 식이 똑같은 식이면 여기서 나온 두 식과 여기 나온 두 식이 두 근이 서로 간에 같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 그럴 수 있을 거고. 또 혹은 여기는 이제 알파가 있고 여긴 베타가 있는데 여기도 베타가 있고 여기도 감마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알파란 근이 있고 여긴 베타란 근이 있는데 여기도 베타란 근이 있고 여기도 감마란 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타가 양다리야. 서로 간에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이거 두 개를 그냥 단순히 같다라고 놓고 풀면은 모순에 빠지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두 식을 서로 간에 같다라고 놓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푸신 분들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자,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x 더하기 4a. 왜? 얘의 근과 얘의 근의 공통근이니까 두 개가 같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게 근이겠죠. 그래서 x제곱 빼기 a 빼기 5의 x 빼기 4a 이렇게 해버리면 x제곱 날라가고 여기 마이너스 a가 오른쪽으로 넣어서 플러스 a가 돼서 여기는 2a 빼기 4x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넘어가서 여기는 플러스 a인데 얘가 넘기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8a가 나올 거고 얘를 넘긴 거예요. 지금 플러스 4a를 좌변에서 우변으로. 그럼 결과적으로 x는 뭐가 나와? 얘는 2a 빼기 4분의 마이너스 8a. 좀 정리 좀 해버리면 얘는 2-a분의 4a 이렇게 해서 정리가 좀 되는데 선생님 그럼 얘가 바로 공통근이네요. 근데 이 공통근이 있으려면 결국은 분모만 0이 아니면 되는 거니까 a는 2만 아니면 되네요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a에다가 2가 아닌 다른 숫자 1, 3, 이런 거 4 이런 거 넣잖아요. 그래서 넣잖아요. 그럼 여기 나오는 두 근과 여기 나오는 두 근은 공통근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좀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반드시 뭔가 좀 분석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죠. 아시겠죠 지금? 그럼 이거 뭐예요 선생님? 왜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그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얘를 갖다 y는 이렇게 놨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원래 사실 여기다 3이 곱해진 걸 수도 있고 2가 곱해진 걸 수도 있고 뭐가 곱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순수한 이식이 아니고 여기다가 내가 3을 곱해서 여기도 3 곱해버리면 0 되잖아요. 그쵸? 0 곱하기 3은 0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얘가 여기가 사실은 여기가 1이 아니고 여기가 뭐 K라고 하는 어떤 숫자일 수 있는데 그걸 네가 네 맘대로 이렇게 날려버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죠. 날려버리고 풀었으니까 당연히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제 말 이해됩니까 지금? 다시 얘는 0, 얘는 0인데 이 두 번째 식을 제가 옆에다가 좌변에다 3 곱하고 우변에다 3 곱해도 상관없죠. 그리고 3 나눠버려도 상관없으니까. 맞죠? 무슨 말인지. 그쵸? 근데 얘를 갖다가 임의로 두 개를 갖다 놓고 풀어버리면 당연히 원래 있던 어떤 숫자 제가 이제 3이었는데 이걸 K라고 놓으면 이 K를 그냥 이쪽은 약분해버리면 여기 K분의 1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문제는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푸냐? 어떻게 풀어야 돼? 어떻게 풀어야 돼? 그 공통근을 M이라고 놓습니다. 그 공통근. 자, 공통근을 M이라고 놓고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엥? 뭔 말이야? 지금 뭔가 좀 다른데? 선생님 이거 연립방정식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조금 달라요, 이 문제는. 분명히 연립방정식인 느낌은 좀 맞는데 이 두 개가 공통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그 공통근이 주인공이 돼요. 누가 주인공이 된다고? 공통근. 공통근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통근을 M이라고 놓고 푸는 거야. 자, 갑니다. 집중하세요. 컨센트레이트 하세요. 이 문제 좀 어려워요. 이 문제가 어렵지 않으면 굳이 여기서 자를 이유도 없습니다. 이 문제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어쨌든 중요하다. 오케이? 됐죠? 무슨 말이야? 어쨌든 자, M제곱 넣습니다. 그 공통근이 M이니까 그럼 M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맞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여긴 더하기 A 플러스 1 M 더하기 4A는 0 이렇게 해서 한 식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 얘도 근이 있으니까 그 공통근이 M이니까 그 공통근 M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맞지 않겠어? 그래서 또 넣습니다.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A 빼기 5M 그 다음 빼기 4A는 0 그렇죠? 이렇게 놓고 얘를 풀자 이거죠. 그렇구나. X제곱으로 놓고 보면 좀 안 보이는데 이렇게 놓고 얘는 어떤 공통근 M에 관련된 연립방정식 이렇게 놓고 보면 얘가 보이죠. 그쵸? 이거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연립방정식은 항상 제가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요? 가관법 혹은 뭐다? 대입법이라 했죠. 그쵸? 그래? 그래? 가관법이네. 눈에 보이시나요, 여러분? 더해버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겠어요? 얘랑 날라가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AM인데 여긴 빼기 A이니까 얘도 날라가죠. 그럼 결국 뭐 남냐면 M제곱이 M제곱 2M제곱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M인데 여긴 플러스 5M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6M 나오죠. 잠깐만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M제곱 더하기 3M은 0이 되는 거고 M으로 묶어버리면 얘는 M 플러스 3은 0이 나오니까 그래 공통근은 M은 0 혹은 M은 마이너스 3일 거야 이 얘기죠. 그래.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또 A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M은 0을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되겠네요. 그쵸? 위식에다 넣어버립니다. M에다 0 넣어버리면 어차피 여긴 싸그리 다 0 되고 결국 4A는 0이니까 A 값은 얼마나 나와? 0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 공통근이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또 넣어버려요. 그럼 여기는 9. 그 다음 여기는 빼기 3, A 플러스 1 더하기 4A는 0. 정리. 그럼 여긴 마이너스 3A, 여긴 4A. 결국 A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9 빼기 3이니까 여긴 더하기 6은 0 나와서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A는 또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이 문제 지금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얘를 서로 같다라고 놓고 하거나 이렇게 풀면 여러분들 잘 못 풉니다. 공통근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그 주인공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통근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 공통근을 주인공으로 세우고 M을 등장시키고 수면 밑에 있는 놈을 수면 밖으로 끌고 와서 걔에 관련된 식으로 딱 놓고 보면 어떤 풀이 과정이 가관법이네. 이런 느낌이 딱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11번 문제가 좀 중요한 문제니까 이 문제는 좀 별표를 좀 한 3개 정도 좀 하시고 밑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유제들도 같이 좀 풀어서 반드시 해설지가 아니죠. 답지랑 좀